90페이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적 행위자를 완화, 강화한다. 뭐 이 표현 정도만 보시고 용도지구를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관지구라는 게 있고 오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 거고요.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러고 조례로 지역 사정에 따라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근데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거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경관지구나 보호지구나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만 그냥 알고 넘어갑니다. 행위 제한도 조례로 합니다. 근데 행위 제한을 조례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그 표현 같은 것들을 좀 익혀놔야 되고요. 조례로 행위 제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행위 제한하는 거 예외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원칙을 알아야 예외를 좀 이해하니까 원칙도 한번 알려고 노력해 주시고 원칙을 오는 다 예외만 암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3번 신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좀 이제 여기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 것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방제지구를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 정도 하나 더 보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여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 연결되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올 때까지 강의했다가 제가 계속 안 했는데 올해는 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전에 나왔던 거 안 나올 때가 타이밍이 아닐 때는 강의를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지금 합니다. 올해는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는 법률에 있는 거하고 순서 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제가 바꾸는 거예요. 특화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요거 연결하는 거 낼 수 있고 얘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린상업적은 근린지역의 상업기능 그랬죠? 근데 자연시가지는 이게 산지, 구릉지, 시가지 중심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답이 아닙니다. 강의도 안 해요. 제가 그렇다고 말만 하지. 그럼 방제지구도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는데 말이 똑같진 않아요. 여기는 하천변, 해안변이고 여기는 이용도가 밀집되어 있는 것 이런 말인데 어쨌든 거기서 단어에서 시가지 자연을 연상할 수 있어. 여기가 하천이고 여기가 산지인데 여기다 하천, 여기다 산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연상할 수 있으면 자연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자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하수기라고 했어요? 자취라고 했어요? 하수기가 자취야. 자연 취락지구, 자취. 건폐율 얼마까지 준다고요? 60 준다고 했죠? 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예요. 개발 어디? 제한구역. 이건 뭐죠? 용도구역입니다. 얘가 몇 등이에요? 1등이야, 1등. 개도시 수입. 누가 결정해요, 얘를? 국장이 결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복합은 여기 있는 거 2개 이상 결합한 게 복합이고요. 주거도 구하고 산업도 키우고 개발진흥지구. 이러한 개발진흥지구를 자연녹지에 정하게 되면 건폐율이 30으로 올라가고 도시 외의적으로 정하면 건폐율이 40으로 올라가는데 까먹어도 됩니다. 그것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특정한 용도. 제가 저는 아무튼 서울을 가도 촌에서만 살았는데 화양리에서 살았고 중학교는 청량리를 다니고 고등학교는 왕십리를 다니고 대학교는 신촌에서 다녔어요. 뭐 촌으로만 다녔어요. 근데 청량리에서 화양리로 걸어가는데 면목동을 거쳐요. 토요일만 되면은
전농동이라는 곳에 이제 중고 자동차 파는 장안동에 사는 애가 나를 화영까지 데려다고 지가 집에 가지. 청량리에서 화영까지 걸어 다녔어요. 심심해서 친구들하고. 걸어가면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가라.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더라고 집에까지. 근데 오다 보면 여기 면목동이라는 도시야. 면목동. 그러면 반지하 주택이 많아요. 서울에는. 잘 없잖아. 이 안동 같은 데는. 주거지역 땅이 안 부족하니까. 서울은 인구가 부족해서 반지하 주거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반지하에 재봉틀이 막 한 수십 대가 있어서 이제 봉제 사업 같은 거 있죠. 봉제 사업.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면목동 봉제 사업 특정개발진흥주 이게 있어요 지금. 근데 봉제 사업 하니까 너무 촌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면목동 패션 봉제 특정개발진흥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동대문 디자인 특정개발진흥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개발진흥지구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는 여기 그 면목동 특정개발진흥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례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거나 못하고 층수 이런 것들로 조례로 조금 완화시켜주기도 해요 이제. 패션 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 이 중에서 우리들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입안 제한. 뭘 할 수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은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다른 거 안 돼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토지면적 얼마 동의받아야 돼요? 3분의 2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특정 제한 지구는 용도지구는 이거 이제 주거나 또는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같은 것들을 제한한 겁니다. 순서는 숙박, 위락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좀 못된 놈이에요. 일진들이야, 일진들. 일진 중에 누가 위에 있어요? 위락이 위에 있습니다. 얘하고요. 얘 나중에 그 기반시설 유발계수도 얘는 1.0인데 얘는 2.1. 친구는 친구인데 분명히 짱이 있어요. 얘가 위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용도 시설군에서도 숙박시설보다 얘가 위에 있습니다. 얘는 영업시설군에 있고 얘는 문화 집회시설군에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얘 둘 나오면 얘가 위에 있다 이것만 해도 어쩌면은 뭐 찾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이렇듯이 하는 게 이제 있고 복합 용도지구는 지금 용도 지역에 지정하는 거죠. 용도 지역은 뭐가 있는가 볼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다가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이런 데 지정해서. 그러면 보세요. 전용공업지역을 다양하게 이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매연밖에 없는데 뭘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그죠? 전용공업지역 다양하게 이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조용하고 쾌적해야 돼. 그럼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은 이걸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여기는 지정 안 합니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지정을 한다면 한 개, 어디다 지정하기 있어요? 예?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계획관리지역. 사계절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얘가 이용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도시로 편입이 예상된다는데 녹지로 편입하진 않아요. 주상공으로 편입되지. 자연 녹지는 얘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또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얘가 더 비싸요. 땅값이. 컴퓨터 40이잖아요. 그리고 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얘는 자연 녹지는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컴퓨터 20밖에 안 되잖아요. 자연 녹지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 성격도 조금씩 여러분 터득해 가면서 복합 용도지구를 어디다 정하는가 그래서 물론 그냥 외워도 돼요. 근데 외운 것보다 이렇게 찾아나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까먹지 않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다 정한다?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의 공업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또 어디? 계획관리지역. 그럼 이걸 정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정하게 되면 얘를 준주거지역 유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 정하면 준공업지역 유사하게 인정해요. 유사하다고 했지 똑같진 않아요. 똑같이 하려면 바꿔야 돼. 용도지역 자체를 그냥. 이거 갖고 안 되고 얘는 이제 추가로 허용되는 건축행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일반 공업적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준공업적 유사하다고 했죠? 준공업적은 뭐는 안 되죠? 어디 위에다가 뭐 공장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묘지 관련설이라든가 위락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지정해도 안 돼요.
얘는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되지만 이제 여기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만 안 된다니까, 이것만? 갖다 붙여도 다 돼, 여기다가. 아파트 돼요, 당연히. 노유자시설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거 아니고 다 되는 겁니다. 아파트 노유자는 여기서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일반 공업지역 원래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복합 용도지구를 정했대. 근데 뭔 안 돼? 아파트나 노유자시설은 안 됩니다. 다시 일반 공업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안동 여기 일반 공업지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다 복합 용도지구를 정했어. 그럼 처음에 있는 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뭔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물어봐요. 어차피 이제 이걸 물어본 거야. 뭔 안 된다고? 아파트는 아파트 노유자시설은 안 돼요.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안마실소도 안 되는 건데, 예, 물론 이것도 안 되고 당연히 여기서 안 되는 건 여기서 안 되는 건 여기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준공업 지역이 이만큼 이용할 수 있으면 얘는 얘보다는 좀 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거 일반 공업지 정해주더라도 얘보다는 덜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당연히 이것도 안 되지만 얘는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아파트, 단란점, 안마실소, 노유자시설이 허용될 수 있다 이 말이 들어가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마실소, 단란점은 여기저기 안 되는 데이 많아서 헷갈리니까 그냥 이 두 개만 가져가서 이거 나오면 찾고 다른 게 나오면 틀려도 상관없다. 이거 어려우니까 저는 어려운 걸 말하지 이거 여기서 아파트, 단란점, 안마실소, 노유자는 안 됩니다. 이거 강의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기억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한다? 일반 주거, 일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안 해놓으면 일일이 배웠어요. 시험장에서 일반 상업이라고 하면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일반 상업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어디? 계획관리. 물론 여기다 이걸 지정하면 본래적인 용도의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됩니다. 이걸로 용도지구로 다 바꿔버리면 안 돼요. 본래 기능도 담당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 자,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아파트는 예스다, 노다. 아파트는 노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파트 노유자는 노입니다, 분명히. 자, 이게 이제 일반, 복합 용도지구의 성격이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건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거, 산업, 관광, 이런 복합,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말들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물어보고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아까 근린상업적은 근린적의 상업기능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주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해요. 여기는 자연에서 바로 떠오르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집단취락적으로도 집단이란 말에서 바로 이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물어봐요. 보호지구는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있고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뭘 보호하려는 거예요? 생태계. 그러니까 설명 안 하고 시험에 안 나와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로 많이 들어가겠죠. 중요 시설물은 들어갑니다. 여기는 산지인지 하천인지 구별하지 말고 또는 시가지인지 토지 이용도가 높은 곳인지 구별하지 말고 그 단어를 연상할 수 있으면 되고 특화경관지구는 여기에도 역사문화환경이 들어가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얘하고가 시험에서 틀리게 하려고 하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환경이 얘하고 공통적이면 석권에서 찾으려면 다른 걸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거기도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주요 수계의 수변 역사문화 이런 말이 들어가 여기도. 근데 뭘 찾아야 돼? 수변 나오면 뭐야? 특화. 주요 수변 또는 역사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시설물의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수변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 특화에 붙어 있어요. 특화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도 여기도 또 역사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역사만 가지고서는 젠지, 옌지 찾기가 어렵다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말. 그래서 여기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전통 사찰 찾으면 돼요. 전통 사찰이 특화 경관지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특화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수변. 역사에는 무슨 말이 들어야 돼? 전통, 사찰. 이거 맞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은 읽으면 알 수 있는 말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얘는 다 할 수 있고, 얘하고 얘를 틀리게 하려면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야? 역사문환경은 전통, 사찰. 저기는 뭐야? 특관, 수변. 자연녹지는 뭐야? 녹관농기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고, 집단취락지는 어디야? 개발제한구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 단에서 알 수 있고, 어디다 정하는가? 보면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것은 여기 얘하고 얘, 이거 얘하고 얘, 이거 이제 기억하면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복습을. 그다음에 연결하는 것은 경관지구에 이걸 자꾸 설명했으니까 알 수 있는 특자시입니다. 그냥 따집하고 특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시가지고 이건 자연 집단이고요. 자연 집단. 이런 것도 분류하는 것을 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호지구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명태가 알을 낳으면 뭐예요? 명란인가요? 명란. 얘가 좀 자라면 뭐가 돼요? 자란 걸 말리면 노가리인가? 노가리. 그리고 또 잡아서 끓여 먹으면 뭐예요? 생태. 말리면 북어. 또는 강원도 얼음에서 말리면 황태? 황태. 제가 지금 뭘 공부했죠? 생태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왜 공부했어요? 왜 공부했어? 중요하니까.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 올해는 중요해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강의했는데, 한 5년 전쯤 이 강의는 나왔어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안 했어요, 이제 5년 동안. 올해는 합니다, 이제. 그냥 안 나오니까 안 지. 제가 알아요. 이 타이밍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양을 줄여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학원하다 망하고 로스쿨 강의하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시골에 있다가 여기 우리 원장님이 자꾸 강의해달라고 해서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만 있는데 그렇지.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혹시라도 이걸 했다면 전에 안 했지만 저는 이거를 다른 걸 했지만 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고막을 알아요. 왜냐면 옆에 경쟁하고는 비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도사 만나는데 시골에서 하니까 하나 오빠 학원이. 그러니까 다른 강의 들은 분들은 저렇게도 하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몰라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어렵다 하는 거야. 뺑더 어머를 만나봤어야지. 내가 그래도 착한 엄마를 아는데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제 몰라요. 이제 엄마는 항상 무섭거든 아이들한테. 착한 엄마도 있고 더 무서운 엄마도 있어. 공법은 이런 말도 해요. 어떤 사람들 공법은 중개사법의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효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불효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불효자한테 잘해줘야 돼요. 효자는요. 못해도 효도를 해 나한테. 이건 좀만 해도 나한테 효도를 해. 점수가 나와. 근데 공법은 불효자들은 깜짝을 때려 잘못하면 부모님의 무슨 말이야? 공법은 과락이 나온다고. 과락. 깜짝을 때려. 실제로 이제 아주 큰 그런 도시에서 학원 1등 하는 애들이 과락 맞아서 떨어져요. 공법을. 모의고사 90점 맞는데 과락이 나. 왜냐면 그냥 외워서 그래. 글자를 외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외우는 것도 금방 사라지고 또 쓸데없는 거 하니까. 쓸데없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막 이래 하니까. 얼마나 더 집중적으로 하는가 중요해요.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외울 수 있는 것들만 해드렸습니다. 어떤 거는 못 외울 수 있고 어떤 까먹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외울 확률이 높은 거 말씀을 드린 거 이제. 자. 특화 뭐라고요? 수변, 역사문환경, 전통, 사찰 찾으면 되고 보호지구는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 생태계, 역사문환경 그리고 중요성을 보여지고 있고 한 번으로 못 외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여기 칠판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7월 가면 절반 정도는 아는 게 나와요. 알아. 나머지 이제 이해 안 돼, 암기 안 되는 것들 또 추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그러면 늘질 않아요. 뭐만 늘어? 부담만 늘어. 부담만. 외워야 될 것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자. 이제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관지구,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제가 특자시 이렇게 한 겁니다. 특화에 뭐가 있어요? 수변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의 산지, 구릉지, 시가지, 중심지, 시가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뻔히 보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도 안 해드리고 여러분도 체크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근데 중심이라는 말을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국어책을 찾아봐야지. 사전을 어쩔 수 없지. 그 정도 단어는. 자, 다음에 보도지구. 보호지구에는 생태 역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역사문환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통, 사찰. 얘가 저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수변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네, 중요성을 보호지구. 이거는 여러분들 읽으면 알 수 있고요.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가 있는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 주거상업공업에 있는 취락은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형성됐잖아. 그죠? 녹관농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 그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됐으니까 이걸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말하는 거. 집단취락지구는 어디 있다고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지구의 주거는 주거기능, 산업은 공업기능, 관광은 관광기능, 복합은 복합적인 거, 특정은 특정한 거. 그러니까 시험에서 안 물어보겠죠. 나온다면 아주 쉬운 걸로 그냥 서비스 문제를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은 제가 안 합니다. 방제는 시가지 자연이 있는데 시가지는 건축물과 인구의 밀집도가 높다. 시가지 연상할 수 있죠. 그리고 하천변, 해안변 이런 말로 하면 자연 연상할 수 있고, 방화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주거기능 등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복합용도지구는 세 군데 지정한다고 했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92페이지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방제지구는 두 군데 꼭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바닷가 주변에 이런 곳에 파도가 몰아쳐서 자꾸 깎여나가는 곳을 연안침식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연안침식관리구역. 그럼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안동에는 바다가 없지만 포항시장이 방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자꾸 깎아져 내려가면 이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연안침식관리구역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지정해놓고 그냥 지정만 하면 안 되고 여기를 이제 깎이지 않도록 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근데 다 몰라도 되고, 자, 연안침식관리구역 중에 잘 보세요. 바다에다가 방제지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육지에다 지정합니까? 육지, 건축행위 같은 걸 시민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안수역이라고 하고, 이걸 연안육역 그래요. 육지지역. 자, 방제지구는 연안수역에 정한다. 연안육역에 지정한다. 연안육역.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어떤 곳을 보니까 안동시장에 봤더니 여기서 풍수해나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입니다.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면 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놔둬요. 방제지구 지정해야 돼요.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여러분 안동시장 됐습니다. 연안유격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뭐는 있어요? 여기 10년에 몇 회 이상? 2회 이상. 그것만 기억하세요. 풍수의 산사태도 몰라도 되고 인명피해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 10년에 몇 회 이상 발생한 곳? 2회 이상 발생한 곳. 그것만 기억하시고 92페이지 있죠? 1번 이게 뭐야? 아니지? 1번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서 연안역에 하나다. 자, 2번 10년에 몇 회 이상 풍수해 등이 발생했다.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으로서 어쩌고 나오면 무슨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복합용도지구예요. 복합용도지구는 밑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3분의 1이란 말인데 3번에 보니까 본래적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 지역의 얼마 이내로만 지정하라. 3분의 1. 그런데 안동시장이 됐는데 안동시에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이 300만이 있어. 200만 지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00만까지만 지정하라 이 말이에요. 3분의 1 이내로만 지정하라. 여기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일반 공업지역에 아파트는 노 하는 것은 여기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번호 2번을 봤더니 용도지구를 도시군 계획 조례로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용도지역을 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례로 있습니다. 좀 전에 한 거예요. 녹관농자도 세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고. 안동에 수변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만약에 여러 가지 수변 경관이 뛰어난 게 있어. 그러면 특화 경관지구 또는 자연 경관지구도 1종, 2종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 뭐로? 조례로서. 시도 대도시 조례인데 안동시 조례는 안 되지만 그것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거는 안동시 조례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려면 어려우니까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 다음에 93페이지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도 있어요? 안동시 조례로 문화지구 만들 수 있다고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동 화해탈지구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완화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 자, 그래서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신설, 사유,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사유는 필요 없는데 뭐 사유를 써놨네. 자,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행위자한 정도에서, 행위자한 정도, 그, 보라색이 3개 있죠? 칸이. 맨 마지막 칸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시키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는 없다. 자, 다시, 용도지구로 용도지역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취를 하니까 60도 했죠? 완화돼. 근데 이제, 조례로 신설한 걸로 완화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신설한 걸로 완화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파란색 거는 3번.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원래 조례로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 달랑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자는 뭐가 있죠? 용, 건, 용, 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방제지구에서는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장애가 되는 거니까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방제지구에서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이 있대. 조례로 정했대. 그럼 건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말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강의할 때 무슨 말인가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걸 1년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하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돼요. 이제. 근데 글자만 외워서는 글자도 까먹거니와 나중에 문장이 나오면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계속 외워야 돼. 근데 한번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자, 여기가 방제지구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방제지구 정했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 할 수 있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 교육시설. 아파트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방제지구를 정하면서 여기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연립택은 할 수 없다. 이런 못한다고.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조례로. 대통령이 있는 거 이건 대통령이 허용하고 있지만 조례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게 조례를 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관지구에서는 경관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장애가 되는 건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근데 그 말의 표현을 알아야지 찾는 거지 조례로 행위를 제한한다 이거 해봐야 백날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동시에 특화 경관지구가 있대요. 근데 그것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대. 그건 대통령에 따라서 2종 일반 주거지역 허용되는 이걸 찾아볼 게 아니고 뭘 찾아봐야 돼? 조례를 찾아봐. 조례로 허용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걸 찾아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조례가 아닌 걸로 제한하는 걸 시험에 돼요. 이제 그거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이제 무슨 조례를 행위 제한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조례를 행위 제한하는 거면 이거는 조례 막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저 아니고 조례 아닌 거를 고도지구 이 두 개만 알면 다 되는 겁니다. 행위자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라고 했습니다. 첫날 했는데 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지방의회가 조례 법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계획은 조례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계획을 몇 가지 공부했는데 국가계획,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계획, 최소구역계획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근데 고도지구 이 계획은 조례는 아니에요. 이건 지자체장이 하는 거고 얘는 의회가 하는 거고 고도지구는요. 자, 고도지구 한번 진행해 봅시다. 안동시에 공항이 생겼어요. 이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싶대. 용도지구죠. 그죠? 그러면 기초조사 해야 돼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어디까지 방해가 되는가? 높이는 얼마 할 것인가? 기초조사 했습니다. 의견 청취해야 돼.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관계기관, 국방부하고도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고시하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안동시의 고도지구가 됐습니다. 고시해 주겠죠? 관계서를 비춰서 열람하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까지 고시해 줘야 돼? 지형도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고도지구가 됐구나. 내가 아파트 지을 때 이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50m를 초과하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려줘요. 여기서. 조례로 알려준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 자, 고도지구에서는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뭐가 정하는 높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법 체계를 제가 첫날에도 다는 모르더라도 알려고 노력을 해주면은 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외워가지고는 나중에 이걸 조례로 바꾸면 그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몰라요. 조례하고 여기 도시군 관리가 같은 게 아니거든. 이건 행정부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의회가 만드는 거고, 국회가 만드는 거고, 대통령이 만드는 거고, 달라요. 경관지구에서는 이제 조례가 안동시 의회에서 여기 수변 경관을 보호해서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고. 고도지구에서 높이를 뭘로 정해?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기구 직접 정해줘 여기서. 물론 경관지구를 어디다 정할 것인가는 도시군 관리구를 하죠. 여기까지 이만큼 경관지구 합시다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를 해요. 기초조사 의원 전체에서. 근데 거기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는 의회가 만들어줘. 지방의회가. 고도지구에서는 무엇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에 기업입니다. 취락지구, 다른 건 이제 다 볼 필요. 아까 제가 여기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까먹더라도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허용되는가? 그럼 자연 취락지구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얘가 아닐 때 시험에 되는 거지. 얘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런 거랑 똑같아.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건 시험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법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독 주택이 됐는데 다가가 안 됩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걸 우리가 외워서 푸는 거고. 그럼 이제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 있는 걸 물어보죠. 이제 자연 취락지에서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 이걸 물어봐요. 이제 자연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해서 조금 더 개선하라는 거지 도시를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녹관농자는 건폐율이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20인데 너무나 옹색하게 살기 때문에 자취를 할 때 60 하라고 건폐율을 60으로 올려줘요.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4층 이하만 돼요. 4층 이하만. 자연 취락지에 가면 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방. 사람 사는 곳이 있겠지. 방에 갈 때 기어가요? 발로 걸어가요? 발로 걸어가겠죠. 그리고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4년, 5년 전에 했는데 올해는 또 고민해서 나올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암기를 해둘 건지 말 건지 결론을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시설 되고요. 발전시설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한번 기억합시다. 지금 방 있고 발로 걸어가겠죠? 근데 4층이 하면 돼요. 자연 취락지구에서 만약 지문 여러 개 나왔는데 혹시 4번에 5층에 발전시설 나왔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4층 이하만 되다고. 방송이나 뭐가 되더라도 4층 이하. 네. 4층에 방송통신시설 그래서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이제 참고 삼아 있고 이걸 더 다 외워야 될지 말지는 고민해서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으면 암기 팁을 드릴 거고 아니면은 이 정도만 참고 삼아 보고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이제 또 어렵지 않은 거.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한다고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이제 용도 구역을 같이 공부합시다. 조용하니까 당연히 좋네요, 진짜.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거가 양이 제일 많은데, 요거는 제가 더 추가로 더 열심히 해야 할지 말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지는 건데, 어느 정도 할지 좀, 오늘은 안 하고요. 이 있다는 것만 이제 보고요. 자, 이거 누가 결정하죠? 장. 이거 누가 하는가 기억납니까, 혹시? 시도지사? 누구? 대도시장까지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거는 이제 시도지사. 이거 안 읽어드려요. 이제 여러분들 합시다, 이제. 됐으니까. 요거는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시험 안 나옵니다. 너무 뻔하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쉬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하면 확실하게 암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뻔한 것도 같이 하면 암기된 것도 헷갈려, 오히려. 자꾸. 5개 하지 말고 얘만. 1등은 1등이 결정하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글자 연결하고 얘가 시도의사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정하고 싶대. 그럼 누가 정할 수 있다? 국장. 여기서 나오지만 그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계획하면 국장 하면 돼요. 이제 개발제한구역은 어디다 정할 것인가? 이방 기초조사 의원 측에서 안동시장이 이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해? 이 사람이 결정한다고. 협의심에서 이 사람이. 해제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국장이 직접 입안해서 지가 결정할 수 있고 안동시장이 입안해서 국장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다. 여기다가 이제 개발 제한구역을 정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어디다 정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행위자를 해야지.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법이 처음에는 몇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시험법이 아닙니다. 근데 뭐는 시험법이야? 이 개발제한법에 의해서 여기를 제한한다는 말은 국토계획법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건 시험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땅이 100평이 있어요. 매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것이 허용되는 공부했죠? 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택 아파트는 안 되고 했단 말이에요. 연립주택 되죠? 연립주택. 연립주택을 짓고 싶은데 땅 100평 있습니까? 했더니 됩니다. 그럼 되는데 안 되고 개발제한법을 찾아봐야 돼. 개발제한법은 행위제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안 돼요. 당연히 뻔히 안 됩니다. 건폐율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제한법으로 얘를 통제한다는 건 시험법이고 개발제한법이 뭐가 있는가는 시험법이 아니고 이제 다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자는 뭘 한다? 개발제한법을 한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법. 됐죠? 어렵지 않아요? 개발제한구역을 정해줬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살게 됐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죠? 한 10여 가구 모여 살면 여기다가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혜택을 좀 줘요. 그 취락지구 이름이 뭐라고요?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어디에 있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행위자는 뭘로 하죠? 개발제한법. 집단 취락지구 행위자는 뭘로 한다? 개발제한법에 따른다. 외우라고. 개집. 그러니까 행위자는 용도지구 행위자는 얘하고 얘만 외우면 돼요. 고도지구는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요.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개발제한법에 따른다. 그럼 이제 집단 취락지구가 어디에 있는가 또 봤습니다. 계집에 있어요. 계집. 계집 사람이 사는 집이지만 계집이에요. 이제 개발제한법. 그럼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거 정도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보안상 서울에도 이제 수방사라든가 군부대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 보니까 군부대가 많더라고요. 이제 군부대가 있으면 조그만 야사 같은 데 군부대 있겠죠. 여기에 건축물 높아지면은 군부대 내부로 관망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을 정해서 이런 제한을 했는 거지. 개발 제한구역이 그냥 단순한 도시의 여유 공간만을 보호하는 것만 아니고 군사 보안상 지정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졌죠. 뭐 드론으로도 보고 다 보는데 이걸 규제할 필요성은 굉장히 적어진 거죠. 많이 풀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기 얘하고 보면 다들 도시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비슷비슷해요. 네, 여기는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적이나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 그랬어요. 뭘 방지해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이 두 개만. 다른 말들은 알 수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자.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적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 요것만 이제 보시고. 도시제한공원구역은요.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자. 이거를 정하는 절차나 행위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자, 이거는 도시공원법, 얘는 뭐야? 개발제한법. 이건 뭐겠어요? 수산자원관리법. 근데 물론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좀 책임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배우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지연적인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 사실은. 자연환경 보호지연적 아닌 곳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수산자원법.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법, 여기는 이 법, 여기는 이 법. 할 수 있죠? 여기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왔네요. 안 된다니까. 여기 있는 걸 물어본다. 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에 당연한 거예요. 그 법질서에서. 아, 무슨 제안할 때는 법률로 안 하면 대통령령으로 해.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 아까 그랬죠. 여기서도. 자연녹지 지역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안 된다니까. 대통령령이 있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 내가 왜 자꾸 점을 찍고 있어요? 포기하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 대기하라지 말고 안 되면 포기하라. 시험에 옛날에 나왔었는데 또 뭐 굉장히 돌려막기로 여기 이만큼에서 10년 전에 한 번, 한 7년 지나면 여기서 내고 또 지나면 이거를 계속 7년 전에 낸다 그러면 또 할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한번 냈다. 여기 냈다. 여기 냈다. 뽕나무 1800주당 50제곱미터 이내에 잠실 이렇게 되고 1800도여야 되고 50도여야 되고 얼마나 어려워? 안 한다. 자, 여기에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축사를 건축하고 싶어요. 축사 건축하면 시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창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공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어요. 공익시설. 도서관이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것들. 자, 이걸 설치하고 싶어. 이걸 설치할 때 허가를 받고 할까요? 허가 없이 할까요? 당연히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공익시설인 마을회관을 설치할 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도 뭐 해야 돼? 허가를 받고. 물론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럴 때는 허가 없는 건데 그 말이 안 들어가면 허가 받아야 돼. 우리들이 하는 거는. 왜냐면 여기 마을회관이니까 공익시설이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 할 때는 다 뭘 해야 돼? 허가 받고. 그 말 정도 보시고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면은 좋겠는데요. 여기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가화 조정. 시가화하는 것은 시내를 만드는 거예요. 시내. 시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도 어릴 때 시내라는 말 들어봤는데 표지판에 시내라고 써있는 건 경주에서 처음 봤습니다. 경주 가니까 표지판에 이렇게 시내 이렇게 돼 있다고. 안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못 봤죠?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정겹도 반갑던데. 네. 여기 이제 시내를 만들면 안 돼.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된데 여기는 그동안은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 아닌데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시가화 조정 지정되면 우리들한테도 제한 있는 게 있죠? 신고해야 돼, 신고. 계속 하고 싶어. 또 여기서 만약에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하고 싶대. 마음대로 하면 시내가 돼야 안 돼, 시내가. 마음대로 하면 시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그래서, 자, 어떻게 말하면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 조정구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계 장관의 요청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지. 너무 길잖아, 지금. 요건이. 이거 어떻게 내? 그죠? 다음 이렇게 냅니다. 내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맞아서 들었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이 사업도 이러 할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어. 맞는 말 안 내니까 이럴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다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다고. 이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시내가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국방부 장관이 이거 해도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에 이만큼 규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들도 이미 허가 받은 사람, 얘도 물론 시작하는 건 할 수 있지. 시작한 건 새로운 할 때, 새로운 사업도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미 한 것조차도 뭐 해야 돼? 신고하고 해야죠. 신고하고. 굉장히 규제가 강한 거예요. 이 둘에는 두 가지는. 수산자원 보호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얘보다도 좀 제한이 더 많은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다같이 이제 도시공개에서 이미 한 것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한꺼번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또 다음에 이제 또 하기로 하고 점점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점수가 이제 잘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금방 늘질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늘겠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안동시에 지정했는데 여기다가 100년 동안 금지합니다. 그러면 여기 땅 주인들 어떻게 폭동이라 합니다. 유보기간이에요, 유보기간. 유보기간은 여기 몇 글자예요? 여기는 여기 몇 글자예요? 5년에서 시가가 뭐예요? 담배가 시가거든요. 몇 깁이 들었어요? 20년까지 유보기간이에요. 5년에서 20년까지 유보기간.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시가화를 하지 마세요. 유보기간 정했어. 10년 동안 못하는 겁니다. 창고, 축사, 마을회관 이런 거나 기껏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50제곱미터 건축면적 가지고 있어. 연면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식구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자식 생산도 못하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증축도 계속 하면 안 되고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까지만 할 수 있어요. 계속 하면은 뭐 100을 계속 하면 커지겠죠. 그러니까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까지밖에 못합니다. 증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강의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적축시킨 건 말 안 합니다. 그냥 안 해버려 제가 강의를.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 허가 받아 이 말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 앞에 무슨 행위가 허용되는가는 하지 말고 뭐 허용되는 것도 있겠구나. 그런데 뭐 해야 한다? 허가를 받고 한다. 몇 년 동안 이제 이런 짜증난 것만 할 수 있어? 10년 못해? 이런 것만 해? 10년 동안 못해요. 그게 유보기한이고. 유보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토지가 된 거예요, 이제. 유보기한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시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보기한. 그럼 10년 되는 날 개발할 수 있어요? 10년 된 다음 날 개발할 수 있어요. 다음 날입니다. 애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너 5일간 외출 금지 그랬어. 5일간 외출을 유보시켰죠? 그럼 유보기한 끝난 날 외출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외출할 수 있어요. 다음 날. 5일까지 못하는 거죠? 유보기한 끝나려면 5일 날 외출할 수 있단 말이 되니까 안 돼. 유보기한 끝난 날이 다음 날 해제가 된다. 해제되면 고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젊은 분이라 통행금지를 잘 모르시네.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요, 12시에 사이렌 울려요. 다니지 마세요. 4시에 또 울려요. 다니세요. 해제할 때도 다 알려줍니다. 국가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자, 규제할 때도 고시하고, 풀어줄 때도 고시해야 되는 겁니다. 10년 어떻게 우리가 날짜 세고 있습니까? 풀렸습니다. 고시해야겠지. 자, 시험에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 틀렸습니다. 고시와 관련 없는 데서 절대 안 내요, 시험에서. 고시 관련되는 데서만 냅니다. 고시는 해야 된다. 예.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정한다? 시도이사. 국가계획 관련면 국장.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보안사항이 아니고 시가화 방지. 몇 년? 언제 해제가 되죠? 유보기간 끝난 날이 다음날 해제가 된다. 무슨 행위를 뭔가 하고 싶어. 그때는 항상 뭘 해야 된다?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불가피할 때만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고민해서 다음 요약집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93페이지. 네. 그래서 용두주택의 건축자인데, 자, 1번 복귀 경관지구. 참고사항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 들어가서 답은 아니지만 93페이지 1번 동그라미 1번에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경관지구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지방의회, 안동시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 있죠? 그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조례로 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조경의 이런 등에 대해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존 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즉 건폐율, 용적률을 대통령령에 정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따로 정해줘요. 조례로. 안동시 조례를 찾아봐야 돼. 경관지구에서는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돼요? 경관지구 조례를 봐야 돼. 경관지구. 방지지구도 그런 말이 있고요. 이거는 참고사항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하려고 해주시고 그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암기는 절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되겠고 94페이지에 3번, 4번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데 안 보겠습니다. 5번 복합용도지구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 페이지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죠? 자,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정해줬어. 아파트는 예스예요, 노예요? 노. 아파트와 노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보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외우지 말고요. 그 밑에 조례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조례가 정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면 안 돼.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내야 안 돼요. 안 되고 대통령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데 방도 있고 발도 있었죠? 몇 층이야? 4층이야만 된다. 4층이만.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거다? 개발제한구역, 개집. 그래서 집단취락지구 행위자는 어디에 규제가 있어요? 개발제한법에 따른다. 개발진흥지구가 어쩌면 제일 어렵기도 하고 뭐 쉽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여기 이제 만약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해줬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산업유통개발진흥 지정 목적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요. 보통 지구 단위 계획을.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또 있어. 이거에 따르면 돼. 산업유통개발진흥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서 여기서는 앞으로 공업용 건축물 4층 이하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어딘가에서 지구 단위 계획 이 말이 나와서 그럼 이거에 따라가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 다. 여러분의 땅이 중심상업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상업지역이 있는 건축 준주거 잡시다. 준주거지역이 있어. 그럼 묘지만 안 되고 다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 아파트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아파트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뭐에 따르면 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돼요. 혹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있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있대. 그럼 뭐에 따라가면 돼? 그 법률 따르면 돼. 법치주의인데 법률 따라가면 되는 거죠. 혹시 어딘가에서도 무슨 법률에 따른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 내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 하면 여러분한테 0.01% 실력 상승은 될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개발진흥기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에 따른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봅시다. 여기까지. 그 뒤에 있는 말은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시험장에서 못 찾아요. 이제 그 말을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시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좀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택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단독주택, 일종근생 외우지 말고 한번 참고해 봅시다. 내가 이제 고민해서 이걸 할지 말지를 할 겁니다. 이종근생, 이종근생이지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실소 이런 거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동네 사람들 조금 고치라는 거지 카페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유흥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관광지를 만들라는 게 아니거든. 취락지구니까. 그래서 뭐 음식점 이런 것도 안 되고 사람 사니까 운동해야 되겠고 사람 사니까 창고 있어야 되겠고 동물도 운동해야 되겠고 군대도 운동하고 범죄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운동시설에서 동물,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방도 있고 발도 있고 나중에 말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 90%는 좀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민은 좀 해야 되겠고 몇 층이야 된다? 4층이야. 그다음에 이제 96페이지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이건 다 한 거예요. 지금 96페이지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말이 길어요. 그래서 틀리게만 됩니다. 틀리게만 돼. 틀리게만. 뭐라고 해? 시가화 방지. 그럼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보안상. 그랬죠? 보안상. 2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따로 법률로 정해. 그 법률 이름이 뭐라고요? 개발제한법. 다음 페이지. 행위제한도 따로 법률로 정해요.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계획법 아닌 다른 법률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법 이름 뭐라고요? 개발제한법.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누가 정하죠? 왜 얘는 법 용도 이상한 놈이네? 왜 용도의 순서를 바꿔버렸지? 두 번째가 뭐죠? 도시자연공원구역부터 보겠습니다. 바꿀 때는 저처럼 근통일종 외우기 쉽게 바꾸거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왜 바꿨는지를 모르겠네. 101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도시 수입. 외우기도 좋은데 이게. 개도시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정합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 대도시장 들어가는 거 몇 번 하면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도시자연구역 지정 변기에 관한 세금표는 뭘로 정한다? 도시공원법. 여기까지 보면 돼요.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 도시공원법. 다시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 돌아옵니다. 97페이지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혹시 거기에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말 있어요? 있죠? 네다섯 번째쯤 있잖아요. 시도지사에서 좀 내려가면 그때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유보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이다? 5년에서 20년 이하.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해제되는 것은 따로 절차 밟을 필요 없이 유보기한이 끝난 날이 다음 날 해제가 된다. 다음 날 해제가 된다. 고시해줘요, 안 해줘요? 해제도 고시를 해줍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 계획사업, 양괄호 3번에 동글 1번, 도시군 계획사업, 그냥 무작정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거기 3, 동그라미 1번.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고 관계 충장 요청에 따라 국장이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절대 안 내요. 밖에. 너무 길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한 문제로 만들지도 않아, 절대.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만약에 용도 구역만 시험 보는 2차 시험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이제 이걸 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요건을. 이게 한 과목이라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강의 걸 되는 게 아니고 틀리게 만들겠지, 틀리게만. 도시군 계획사업 아닙니다.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허가 받고 해야 돼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을 하고 싶대. 허가 받고 해야 돼요,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좀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몽땅 다 허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허가 받고. 도시군 계획 사업일 때는 허가 없어도 되지만 그 말 안 했잖아요. 제가 공익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주겠대. 그래도 허가 받고 하라고요. 허가 받고. 98페이지 허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한다 이것을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넘어가고요. 또 100페이지에 있는 것도 시험에 나온 데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허가는 재량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래. 꼭 허가를 받긴 받는데 허가는 해주래.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이건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이걸 강의했고 누가 맞추겠어요. 이것을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나오니까 또 책에 써놓은 거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 이것은. 제가 보지 말라는 것들은 이제 안 보면 됩니다. 표를 못 받고 많이 그어놓으셨네? 보니까 파란색을. 저 그어놨어요? 강의할 때 들었어요 전에? 예? 한번 들었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돼요.
나오지도 않고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강의하는 사람 이거 모의고사 하면 거기서 점수가 높겠죠 이제. 근데 시험은 떨어지죠. 쓸데없는 거 하니까. 그러고 나중에 공공도서관을 건축할 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쉬운 거 틀려야지 그때. 그런 거 틀리는 건지 이러고 외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외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틀립니다. 자, 도시자연공원 설명이 있고요. 수산자원보호는 누가 정한다? 회장.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제가 이제 할 말, 이런 것도 여러분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까 쓸데없는 외운 사람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또 해준 겁니다. 무슨 계획으로 정하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수산자원 관리법이라고 했으니까. 행위 제한을 몰라. 그러니까 예측하고 하지 말고 강의를 나하고 들으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무슨 말인가를 모르면 예측.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대답을 되게 막 뻔뻔히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개발 제한군 개도시 수입 있습니다. 예. 개발 제한군 국장이냐면 예. 할 때마다 대답은 있는데 이제 그건 방해가 되고 그분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제 별로 안 돼. 생각하고 대답하고. 유도할 때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하면 그럴 때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지 내 거가 되거든요. 근데 즉흥적으로 하면 그냥 금방 외운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계속 바닥나요. 이제. 정리가 된 거를 이제 물어보죠. 제가 1등은 누가 합니까? 그럼 그때 1등 이렇게 이제 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개발 제한군 국장 이렇게 하면 안 까먹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대상 후보 지역이 있고 그 관련된 것들인데 예, 제가 이것은 얼마나 이제 공부를 할지 그것은 나중에 해드리겠고 10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100 이게 길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써놨어? 제가 이 관련된 거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공사를 좀 끝나면은 제가 이제 오전 수업은 한 2시 정도까지 조금 어쩔 수 없이 한 2시까지 할 거고요. 수요일도 제가 가끔 10시까지 오는 쪽으로 한번 어떻게든 해서 4시간 정도씩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이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용도 지역은 한 곳에 중복 지정은 안 돼요. 안동이 이렇게 여기는 일종 전용 주거지이고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이고 이렇게 내 땅이 공교롭게 걸쳐 있어. 그럴 수는 있죠. 그럴 때 이거는 이것대로 이용하고 이거는 이것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얘는 건폐율이 얼마요? 50. 얘는 60. 용적률은 100. 여기는 200.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 이제. 근데 땅을 보니까 얘가 좁아. 그럼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쓰임새가 너무 제한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 덩어리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100평 이하일 때는 여기에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처럼. 예. 극단적으로 하면 여기는 100평인데 여기는 2평이래. 이걸 따로 쓰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처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이 둘 이상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이용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건폐율은 50을 써야 되겠어요? 60을 써야 되겠어요? 평균에서 써야 되겠어요? 이거를 하나처럼 쓴다 그러면 50을 써야 돼? 60을 써야 돼? 평균해야 돼? 그러면 한 덩어리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60 쓰라고 그러면 옳거니 여기 한 평 사고 60을 써버려. 안 되겠잖아요. 평균이야, 평균. 근데 단순 평균하면 안 되고 가중 평균한다. 여기에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을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50점 받은 사람이 10명이고 60점 받은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럼 평균이 55점 아니죠? 아니잖아. 평균이 55점 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가중 평균이에요. 이렇게 곱해서 500, 300 해가지고 15로 나누면 가중 평균이에요. 이게. 그만큼 여기에 있는 면적과 여기 있는 면적을 고려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가중 평균 말한 겁니다.
가중평균하는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 할 필요 없고 그 문제도 풀 필요 없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용적률도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한다 하는데 나중에 여기서 그럼 어느 만큼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물어보는 계산 문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풀어줄게요. 나중에 하고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러니까 그 낮은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다. 높은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다. 이 말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가중평균한다.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말고 건축물의 용도, 높이 이런 다른 제한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아닌 다른 건축 제한, 다른 건축 제한은 넓은 지역을 따라가는 게 옳겠어요? 좁은 지역을 따라가는 게 옳겠어요? 넓은 지역 따라가야 되겠죠. 가장 넓은 지역의 용도지역의 용법에 따른다. 그거요. 자, 이제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에서 나온 숫자를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900제곱미터이고 여기가 300제곱미터예요. 이 1200을 하나처럼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고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너무 시끄럽다고 했죠? 단독이지만 다가구 안 돼. 이제 여기는 다가구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처럼 쓰고 싶어 이걸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안동시에서 다가구 주택 건축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하고 싶어도 한 덩어리처럼 내가 쓰려고 하는 거죠. 한 덩어리처럼.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여기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뭐 한 52.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한 덩어리처럼 해서 52.5만큼 쓰면 돼. 건폐율은. 용적률은 중간쯤에서 뭐 135점 쓰면 돼. 그런데 허용되는 건축물은 뭘 써야 돼? 넓은 지역에서 허용되는 것만 써야 돼. 넓은 지역.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내가 땅 이만큼 있어 여기. 일종 일반적. 그럼 이만큼 사. 한 평. 그래가지고 다가구를 줘.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딜 따라야 돼? 넓은 지역에 용도가 돼. 근데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 그럼 이제 여기 혜택을 보는 쪽에 쓸 수 있겠지. 어쩔 수 양보한다면 좁은 쪽에 양보해야 되겠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리고 다른 건축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가장 넓은 지역의 용법에 따른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녹지 지역과 주거 지역이 걸쳐 있습니다. 위토지는 각각의 용법에 따라야 돼요. 각각. 다만 이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래요.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각각 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기가 20제곱미터밖에 안 돼. 5평. 여기가 90평이고. 근데 각각에 따라래. 각각이요. 여기 뭘로 써먹어? 못 써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녹지 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각각이 아니고 이것도 저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중평균해서 넓은 지역 용법에 따라서 녹지 지역도 개발할 수 있어요. 녹지 지역 전에는 절대적인 보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는 절대 손대지 마. 녹지로만 써야 돼. 녹지 지역에 용법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투리 땅 조금 있는 걸 못 쓰게 하니까 억울할 수 있고 대한민국 땅이 노는 땅이 생겨서 녹지 지역이 330 이하일 때는 이제 각각이 아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 가중평균해서 그리고 허용되는 건축물은요. 넓은 지역의 용법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은 녹지 지역에 땅이 조금 있으면 조금은 전도단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이제. 자, 그 말이 없어. 그럼 녹지 지역은 어떻게 한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다. 녹각이에요. 녹각. 어릴 때 녹각 이런 거 좀 먹어봤어요? 사슴뿔, 녹각. 네. 만약 녹지역이 330 이하다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녹지역도 다른 곳 쓸 수가 있다. 대지가 여기가 뭔지 뭐 주거지역 합시다. 주거지역이고 네. 시작했구나. 이거 방화지구래. 방화지구. 네, 다 끝났습니다. 방화지구. 그럼 이제 이 대지는 주거지역이면서 일부가 방화지역에 걸쳐 있죠? 건축물을 내가 건축해. 이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아닌 곳에 걸쳐 있어. 그럴 때는 전부 방화지구에 따라야 돼요. 여기 불 붙으면 여기도 다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방아지에 따라야 됩니다. 이건 넓도 좁도 따질 필요 없어. 조금만 걸렸어. 건물이 이만큼만 방아지에 걸렸어. 그래서 전부 방아지에 따라야 돼. 건물이나 대지가 이만큼만 고도지구에 걸쳐 있어. 그래도 전부 고도지구에 따라야 돼요. 얘는 깡패예요. 고도지구, 방아지구. 근데 여기서 방아지구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방아지구와 방아지구 외의 지역을 방화벽을 설치해서 방화벽. 그러면 좀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방아지구 외의 지역은 방아지구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목이 딱 걸리면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침 그것도 했고 여기 설명했으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